안녕하세요. 봉봉TV 김봉현입니다. 오늘은 창조의 마인드에 대해서 4가지 포인트로 알아볼 텐데요. 여태 생각의 힘에 대해서, 강력함에 대해서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러면 과연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하고 있으면 모든 일이, 부유함이 그냥 찾아올까요? 아니겠죠. 그 생각의 힘을 나의 삶과 나의 현실 속에 어떻게, 나의 행동에 어떻게 녹여낼 것인지, 그 창조적인 힘과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만물의 근원이 되는 근본 물질이 있으며 이 무형의 재료는 세상의 빈 곳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만큼 무한하다. 무형의 재료는 생각에 따라 영상화된 것을 만들어낸다. 인간은 마음속에서 어떤 형태를 생각할 수 있고 무형의 재료에 그 생각을 각인시킴으로써 그것이 창조되도록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경쟁의 마인드를 창조의 마인드로 바꿔야 한다. 소망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만들고 그것을 손에 넣겠다는 확고한 신념과 목표를 가져야 한다.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물은, 이 세상은 무형의 물질로 가득 채워져 있다. 세상의 빈 곳을 다 채울 만큼 무한하다. 그 무한한 무형의 물질에 내 생각과 내 비전을 투영시키고 각인시켜서 그 생각이 눈에 보이는 물질로 창조되도록 할 수 있다. 그렇게 위대한 발명, 또 위대한 생각, 혁명, 사건들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왔죠. 그렇다면 오늘은 그런 창조의 마인드, 그 창조의 힘은 과연 어떻게 발현되고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럼 내 삶에서, 내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의 힘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생각만으로 될까요? 내가 가만히 앉아서 정말 감사하고 부유하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생각을 계속 품어. 그럼 그렇게 품기만 해서 과연 부가 내게 다가올까요? 그런 신비주의적인, 마치 내 마음이 끌어당김의 법칙이 있죠. 끌어당김의 법칙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만 내가 가득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 안에 앉아 있는다면 하늘에서 부가 뚝 떨어질까요? 그냥 수동적으로 어떤 것이 찾아올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그 단계로 나아가는 이까지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느 땐가 인간의 두뇌의 힘과 이 정신의 힘이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해서 그러한 수준에 다다를지도 모릅니다. 그건 모르는 일이죠. 그렇지만 지금의 단계에서는, 그리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는 그 생각의 힘이 그 정도로 내가 가만히 명상 수행하고 있는다고 부에 대한 생각만 갖는다고 찾아오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의 삶 속에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나의 행동, 행실에 같이 결합을 해야겠죠. 생각과, 이 위대한 생각과 행동이 결합되면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그리고 더 강력하게 어떤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럼 결국에는 노력하고 일하라는 얘기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균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먼저는 생각의 힘이 중요해요. 먼저는 내 사고가, 내 생각이 정말로 뒤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어둡고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다면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사고들을 완전히 갈아엎으셔야 돼요. 완전히 부유하고 풍요롭고 밝고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생각으로 완전히 뒤바꾸셔야 됩니다. 그게 먼저 돼야 돼요. 그것이 가장 먼저는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과 사고가 바뀌게 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게 되겠죠. 가만히 우울하게 앉아있지 않을 겁니다. 아마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자 내 안에서 많은 아이디어들이 생각나고 많은 어떤 강렬한 느낌들, 또 영감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의 힘을 먼저 강조하고 그 생각의 힘을 그게 전부인 것처럼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 생각이 세워지면 행동이 뒤따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오늘은 행동에 대한 부분을 동일하게 같이 말씀드릴 겁니다. 그 특정한 아이디어와 생각이 먼저 근본이지만 그것이 내 삶 속에 실현되는 것은 행동입니다. 내가 어떤 특정 방식으로 그 생각의 힘에 의해서 내가 한 행동, 그 행동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부유함을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둘째, 그럼 어떻게, 지금 나 당장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 당장에 내게 주어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가슴을 정말 가슴이 끓어오를 만큼 강렬한 어떤 것들이 올 수 있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선한 또 더 높은 가치와 동기에 의해서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그랬을 때 과연 그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고 내 꿈을 쫓아갈 것인가? 내 비전을 쫓아갈 것인가? 행동하라고 했으니까 그 비전을,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향해서 당장에 다 끊어버리고 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만약에, 극히 드물겠지만 만약에 여러분 중에 정말 내 안에서 그게 너무 강렬해서 그걸 쫓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누가 말려도 가실 겁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과 힘든 일들, 밥도 못 먹고 막 거지처럼 살게 돼도 그걸 쫓아서 가실 거예요. 제가 다른 코너 문학의 밤에서 소개드렸던 이 달과 6펜스라는 이 소설의 주인공처럼 자신이 원했던 걸 향해서 다 내던지고 갈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게 쉽지 않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라보기는 아주 어려워요.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그런 일은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책의 워트스도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현재 일을 집중해서 열심히 하라고.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전혀 만족스럽지 않은 일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말 그대로 진짜 정말 하기 싫은 일 중에 하나고, 정말 지겹고, 내 꿈하고 비교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먼저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주어진 현실에 집중하는 겁니다. 주어진 현실이 내 앞에 있는 그 현재 일과 사업이 내 꿈으로 가는 과정임을 아셔야 합니다. 내 꿈으로 가는 과정이기에 내가 하고 있는 일 자체는 내 꿈과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내 꿈, 내 비전으로 가는 과정의 분명한 일부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비전의 일부입니다. 일본의 한 아티스트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죠. 자기가 예술적 꿈을 가졌고 그 열망이 너무 강렬했지만 현실적으로 그걸 당장에 뚝 하고 하기에는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도무지 할 수 없어서 준비 기간을
2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준비 기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길 그 꿈에 대한 열망, 꿈 중요하지만 현실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일구어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준비 과정 또한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현재 내게 주어진 일들을 조금 더 나아간다면 감사함으로 내가 이 일도 어떤 내 꿈을 바라보면서 가는 길에 있어서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 자체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또 꿈을 계속 바라보면서 현재의 일에 집중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야. 그리고 나하고 맞는 일이 아니야. 그리고 나는 저런 원대한 꿈을 갖고 있는데 내가 이런 일이나 하고 있다니 하면서 불평하거나 아니면 불평은 아니더라도 그냥 그럭저럭 집중도 아니고 그렇게 열심히도 아닌 그냥 약간 무미건조하게 일들을 하고 계신다면 오늘부터는 집중하세요. 그 일이 내 비전의 일부입니다. 내 꿈으로 가는 과정의 일부, 아주 중요한 내 삶의 일부입니다. 사실은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어떤 꿈을 가지면, 어떤 목표를 가지면 그 목표 이외의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죠. 목표 이외의 어떤 만남, 내 목표와 어떤 목표에 도움이 안 되는 일들은 정말 말 그대로 집중이 아니라 집중조차 집중은 말할 것도 없고 아예 그냥 생각이 완전 딴 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게 옳은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 꿈을 향해 가는 것에 있어서조차도 절대 옳지 않습니다. 돌이켜보니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알 수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때문에 좀 어려움을 저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셨던 주변 분들에게 미안한 마음들도 많이 생겼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제가 나아가는 꿈과 제가 나아가는 어떤 비전을 향한 과정 속에서 만족스럽지 않은 것들이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이 주어진 일,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에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점점 다가가고 있더라고요. 그건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렇지만 모든 이들이 다 이야기하죠. 그렇게 내가 강렬하게 열망해서 나아갈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그게 바로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아주 작고 사소한 일들에도 나의 창조의 힘을, 창조의 마인드를 불어 넣을 수 있다. 창조의 마인드라는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진짜 정말 말 그대로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 정말 센스 있다. 정말 창의적이다. 그런 평가를 받는 그런 일들만이, 그런 생각만이 창조의 마인드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창조의 마인드는 내 그런 부유함과 풍요함과 그 사고의 힘이 나의 모든 일상에 불어넣어지는 것. 아주 사소한 일일 수 있어요. 정말 내가 나가고자 하는 일하고는 정말 관계도 없는 일. 그래서 그럴 때면 귀찮기도 하면서 불평이 나오기가 쉽죠. 정말 뭐야, 왜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어야 돼? 나는 내 것을 만들어가기에도 바빠 죽겠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삶에는 왜 자꾸 이런 것들이 와서 내가 가는 길을 방해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에 주어진 어떤 일들도 내가 꿈으로 향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일부라고 생각하세요. 일부입니다, 사실은. 내 이성으로 함부로 판단해서 그런 일들, 그런 사건들, 내게 다가오는 거를
무시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시고 나아가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시다 보면 어느 때 내가 점점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거예요. 내 꿈을 향해서, 내 비전을 향해서 아, 내가 이렇게 가고 있구나 라는 걸 아실 겁니다.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삽속에서 저는 이 글을 쓰는 게 너무 좋았고 이 글을 보는 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글을 많이 써놓기도 했고 그 글들을 통해서 많은 좋은 사고를 전달하는 게 저의 꿈입니다. 표현하는 것이죠.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글이라는 거를 열심히 항상 하고 글이라는 거를 치열하게 막 책을 보는 시간, 막 사색하는 시간, 그걸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완전히 나하고 적대적인 그렇게 살아온 세월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내 생각으로는 내 꿈을 방해하는 걸 차단해야지. 물론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 정말 방해하는 것 같으면서 사소한 일이 내게 찾아왔어요. 어느 날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을 가야 되는 그날에 제 인간적인 어떤 논리적 사고에서는 그 하루라는 시간이, 그 하루를 다 비워야 되는 시간이 조금은 내가 책을 더 읽을 수 있고 내가 지금 뭐 준비할 것도 많고 글도 써야 되는데 라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감사의 마음과 부유한 사고를 가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좀 달라지는 제 모습을 봤는데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 마음 속에서 이것은 내가 함께 하고 싶은 것이다. 내가 함께 어머님 모시고 가야겠다. 혼자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고 또 저희 형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때 그냥 그런 마음이 들어서 따라갔어요. 논리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그날 하루라도 더 글을 쓰고 읽는 일에 쏟는 게 맞겠지만 그런데 그날이 정말 특별했던 것은 그렇게 가면서도 여러 사소한 일들 속에 불평할 만한 일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나를 짜증나게 할 만한 일들이. 정말 내가 왜 아직도 이렇게 삶을 살아가나 라고 할 만한 일들. 예를 들면 어머님 모시고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내가 왜 아프신 어머님을 모시고 가는데 지하철을 타고 가야 되지? 라는 생각부터 해서 조금은 더 편안하고 나아진 부분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런 순간순간에 그냥 감사의 마음들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때 어느 순간 제 안에 불쑥 좋은 어떤 아이디어 생각이, 제가 그때 하고 있었던 투자가 있었는데 이 투자에 대한 부분이 정말 좋은 아이디어로 떠올랐고 그냥 생각지도 못하게 그렇게 저녁에 집에 또 병원에서 어머님과 일을 다 보고 돌아와서 또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기분이 좋을 일들이 하나도 없었지만 감사했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하나 올라왔는데 그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좀 더 재정적으로 부유해지고 풍요로운 성과, 그런 어떤 열매를 맺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반대의 일도 있습니다. 제가 정말 당장에 계속 돈을 잘 버는, 수익이 막 계속 잘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 있었을 때 자만해지고 거만해지면서 감사나 어떤 내 사소한 일들에 대해 있어서 집중하는 게 아니라 뭐 그런 것들은 좀 나는 이제 아니고 평범한 일들은 좀 치우고 큰 일들 해야지, 내 가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그러다 보니까 또 내 아이디어, 내 생각, 사고가 내 안에서 나오는 어떤 아이디어들이 내 삶 속의 어떤 그 생각에 의한 행동들이 질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논리와는 논리적인 어떤 이성과는 조금은 관련이 없습니다. 이 세상 일을 돌아보면 논리적인 이성이 필요하지만, 검토하고 일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그렇지만 그 일이 성사되는 것은 아마 모두가 다 인정할 겁니다. 논리적 이성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한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걸 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부르죠. 그렇지만 그 근본 원리, 근본은 이 나의 사고의 힘, 내 마인드의 힘, 그것을 저는 창조적 마인드, 창조의 마인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자 또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서두르지 마세요. 서두름은 아주 강력한 장애물입니다. 아주 강력한 장애물이자 아주 강력한 우리를 끌어내리는, 우리를 더 오히려 뒤처지게 만들고 후퇴하게 만드는 어떤 아주 안 좋은 수단이죠. 누가 그 서두름을 쓰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고대에 이스라엘의 왕, 지혜의 왕으로 알려진 솔로몬이 자신이 쓴 잠언에서 이렇게까지 강조합니다. 서두르는 자보다, 막 조급하고 서두르는 자보다 차라리 어리석은 자에게 희망이 더 있다라는 거죠. 차라리 어리석은 자와 같이 일을 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만큼 서두름은 이 멍청하고 바보 같은 어리석음보다 더 하위에 두고 있어요. 서두르지 마시고요. 내가 내 현실과 내 환경을 자꾸 비판적으로 아니면 안 좋게만 바라볼 때 자꾸 서두르게 됩니다. 내 일에 대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다 경험해서 아실 거예요.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일이 더 오히려 문제점이 생기고, 그러면서 더 돌아가게 되고 더 늦어지게 되는, 서두르면 후퇴하는 길입니다. 분명하게 인지하세요. 누군가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차분하게 하면, 너무 그러면 질질 끄는 거 아니냐, 때로는 빠르게 행동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마저도 도움이 안 돼요. 저는 분명하게 100%라고, 서두르면 절대 실패한다라고 아예 각인시켜버리십시오. 왜냐? 우리는 서두를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서두를 때가 많습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일을 하나하나 차분하게 봐가시다 보면 오히려 그 길이 더 빠른 길임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저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서두르게 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내가 지금 되게 조급해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인지하셔야 되고, 내가 조급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시는 순간 멈추세요. 내가 지금 서두르고 있구나 하면 멈추세요. 무조건 all stop. 완전히 멈추시고 숨을 한 번 깊게 들이마시고 생각을 비우는 거죠.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신 후에 차분하게 가만히
내 비전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잠시 내 정신적 영상을 틀어서 내 비전을 그려보시면서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또 감사해 보세요. 내가 그 일을 이미 이룬 그 사실에 대해서. 내 꿈이 이루어진 것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시 그것을 누려보세요. 그러면 서두르려고 했던 그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 또 깊이 말씀드리겠지만, 감사하는 마음은 저희가 나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좋은 것들을 가져다 줍니다. 이건 100%입니다. 그렇게 내 꿈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한 1분이라도 잠시라도 가져보시면 아마 서둘렀던 내 마음을 잔잔하게 가라앉히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생각, 사고의 힘이 중요합니다. 정말로 그 부분이 가장 먼저 우리가 세워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 가지 가치, 또 구체적인 부분으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부분보다가 아니라 그 생각을 어떻게 나의 삶과 현실과 또 나의 작은 행동들에 연결시켜 나갈 것인가, 그 연결성에 대해서 한번 각자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 연결성의 포인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 연결을 해 나갈 때 제가 이 현재 주어진 삶에 대한 더 나아가서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현재 주어진 삶에 주어진 일에 집중하는 것,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서 각각의 일들에 나의 그런 생각의 힘, 사고의 힘, 그 창조의 힘을 불어넣어서 그 각각의 일들을 성공시켜 나가는 것. 이 각각의 작은 사소한 성공이 우리에겐 기쁨을 줍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씩 쌓여가면서 점점 도달하게 되죠. 나가게 되죠. 그것은 나의 이성적인 생각과 나의 어떤 논리적인 생각으로 그것이 나아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 분명히 내가 그 생각을, 꿈에 대한 비전을, 열망을, 신념을 잃지 않고 강력하게만 계속해서 가져간다면 현재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이든 관계 없습니다. 왜냐? 어느 때 내 마음속에서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일들이 다가오게 될 것이고, 그 일들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두르지 않는 것.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이 아직 부유한 마인드가, 아직 여유로운 마인드, 어떤 사안이나 사건, 내 일들, 나 모든 어떤 것들을 바라볼 때 아직도 비판적이고 어두운 것들이 들어온다면, 나도 모르게 우울한 생각들이라든지 불안한 마음들이 들어온다면 주의하셔야 됩니다. 부유한, 풍요로운, 밝은, 아름다움, 어떤 그런 좋은 생각들로 나를 완전히 뒤바꿔서 채울 때까지는 때로는 그런 것들을 멀리 하셔야 됩니다. 주변에 소리들이 많아요. 주변에 책들도 많고 사람도 많고 영화, 영상 미디어 매체, 다 그 안에는 어둡게 만드는 내 생각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이 다 존재합니다. 아주 암시적으로 있는 것들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로부터 한동안은 완전히 차단하셔야 돼요. 완전히 그런 것들을 배제하시고 부유한 사고로 나아가는 말과 글에 자신을 많이 자주 노출시키시고 계속 나아가시다 보면 어느새 달라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창조의 마인드와 관련된 책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제로 투 원이라는 책인데요. 페이팔 공동 창업자 피터 틸이 쓴 책입니다. 또 한 분의 창업자는 테슬라로 유명한 일론 머스크죠. 여기서는 이제 스타트업 그리고 신생기업, IT 이런 업종들에서의 어떤 창조의 마인드에 대해서, 창조적인 생각에 대해서 경쟁하지 말고, 이 책의 가장 큰 모토가 경쟁하지 말고 작은 틈새에서 작게 시작해서 독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조금은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사업을 하시는 분에게는 더 도움이 되실 수 있고, 다만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낙관적인, 조금 강력한 낙관주의를 더 쌓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좀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저자의 마음은 좀 더 현실적이고 검증해 나가는 그런 낙관주의 쪽에 속하는 것으로 저는 봤기 때문에 좀 더 자신을 더 완전한, 좀 치우칠 정도로 순수한 낙관주의로 처음에는 좀 만들어 가실 필요가 있어요. 자신이 생각을 완전히 갈아엎을 때까지는. 그렇게 해도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워낙 우리 주변의 삶이 나를 그렇게 안 되게 끌어내릴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준비가 되셨고, 또 좀 실질적인 부분에서 과연 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시기를 참고하실 분들은 보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책 리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내면과 외면이 부유해지는 그날까지 봉봉TV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